안녕하세요. 케렌시아 방송 윤희진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하루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케렌시아 방송 방장 윤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케렌시아라는 뜻 알고 계세요? 제 채널을 케렌시아 방송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렌시아는 무슨 뜻이냐면요, 스페인어에서 왔어요.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이죠.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릅니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는 굴이 모두 퀘렌시아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명상에서는 이 퀘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퀘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류시아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퀘렌시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아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소제목이 붙은 곳인데 그 퀘렌시아라는 것에서 제가 너무 이 발음하는 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뜻이 너무 좋아서 제 방송명을 퀘렌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쉼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방송 채널 이름을 퀘렌시아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퀘렌시아 방송, 저는 윤희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 책으로 지금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독서 많이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는 싶은데 또 시간이 없다, 또 이런 여러 핑계들로 독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는 독서에 관심이 많고 또 독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독서에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학습지 교사로 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방과 후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니는 그 시간에는 그 아이들 집집마다 방문하는 그 시간에는 또 책을 읽기가 쉽지 않지만 손에 항상 책을 들고 있으면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책을 펼쳐서 뭐 몇 문단이라도 이렇게 읽곤 하거든요. 정말 짬독을 하고 있어요. 짬짬이 독서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오늘처럼 저는 금요일에 이제 수업을 많이 또 배분해 놓지 않은 상태로 제가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쉼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유튜버로 이제 지금 시작한 단계라서 조금 시간 확보가 필요해서요. 이렇게 금요일 오전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 사실 제 채널에서 여러 책들을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독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독서 습관 코칭 지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저의 경험담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다루어 드릴 테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들어보셔서 또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셔서 또 다른 분들께도 또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독서 습관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한국 독서논술도 교육평가연구회라는 곳에서 엮은 책입니다. 제가 독서 습관 코칭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서 습관 코칭 지도사 이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배웠던 교재 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독서 습관 코칭자로 코칭 지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아까 한 30여 분 정도 찍었었는데 제가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잘려 나가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촬영하게 됐어요. 확실히 초보라 조금 서툰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커나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머릿말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말에서 거의 이 책을 쓴 목적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머릿말은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현대사회는 지적인 창조와 감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죠. 하이테크 시대이며 실력주의 시대입니다. 이 실력과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 습관은 평생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동 속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독서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적 욕구 충족이나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독서 습관의 새로운 디자인은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합니다. 교육 현실에서 독서의 기술만을 가르치는 독서 교육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독서 습관을 위해 애쓰는 부모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 일본의 지도층들은 책 읽는 국민은 흥하고 책 안 읽는 국민은 망한다라는 슬로건을 의도적으로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은 20년 만에 국민 1인당 연평균 30권, 30권의 책을 읽게 되었고요. 30년 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독서 습관과 경제력의 함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독서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 누구든지 쉽게 독서 습관을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이 독서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독서 습관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즐거움은 곧 생활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 내면을 채우는 즐거움을 스스로 알게 한다면 반드시 습관적으로 책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습관을 강조합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 어려우나 나쁜 습관은 먹물이 번지듯 쉽게 번진다는 말이 있듯 좋은 습관을 쌓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서는 바로 습관의 문제죠. 서점가에는 습관이라는 제목이 붙은 여러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00여 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하는 습관, 성공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등 저자나 출판 기획자들 그리고 독자들에게까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고력의 에너지원이 되는 독서 습관에 대해 독서 습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자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코칭 방법 및 독서 습관 형성의 과정별 단계에 따른 실제 적용 기술을 다루었습니다. 자, 1, 2, 3, 4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1부에서는 독서 습관의 시작 단계로 독서 습관 코칭의 개념, 그리고 코칭 프로세스, 독서 습관 코칭 지도사의 역할, 독서 습관 진단 및 유형별 독서 습관 지도 방법, 코칭 이해와 스킬 익히기 등을 다루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독서에 관심을 갖는 단계로 독서 습관 코칭의 실제와 독서를 통한 가족 문화 만들기, 독서 체험 활동 등을 통한 독서 습관 만들기 등을 다루었고요. 제3부에서는 독서 습관을 위한 적극적인 독서 습관 형성 단계로 독서 습관을 위한 독서력과 포트폴리오 만들기,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습관 만들기, 그리고 리딩 스타 찾기로 독서 습관 만들기, 그리고 매체 활용과 확장을 통한 독서 습관 만들기 등을 다루었습니다. 제4부에서는 독서의 일상화 단계로 독서 영향력 만들기,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 등을 통한 독서 습관 만들기, 독서 습관을 위한 시간 디자인과 행동 디자인, 끝으로 자아 실현을 위한 독서 습관 디자인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 2, 3, 4부로 갈수록 점점 더 높은 단계의 독서 습관 수준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독서 습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독서는 미래를 만드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며 또 상상하죠. 자신이 써내려갈 드라마의 엔딩 장면을 상상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긴 여행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텔레비전과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이 독서도 독서로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아이들은 독서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독서 습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은 독서 습관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독서 습관을 어떻게 코칭 지도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감성의 시대에 학생들이 이해력, 사고력, 독해력, 상상력, 창의력, 판단력, 인내력, 문제 해결 추리 능력 등 갖가지 힘을 제공해주는 독서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습관화될 날이 온다는 확신 속에 본 교재 머릿말에 끝을 맺습니다. 네, 이렇게 머릿말을 제가 존대어로 읽어드렸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정말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자녀, 혹시 자녀가 없으면 조카도 좋고요. 독서 습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서 습관 시작 단계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독서 습관 코칭의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독서 습관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습관 코칭의 개념과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이 독서 코칭 지도사 과정, 이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좀 전에 머릿말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습관은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중에서 정말로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습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좀 부끄러운 습관들, 네, 그 습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진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됐건 또 잘된 습관이 됐건 일단 치우쳐서 이미 굳어진 것은 아주 고치기가 어렵게 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습관은 우리를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또는 인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습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른 인격은 바르게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 또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아름다운 습관, 좋은 습관으로 몸에 굳어져서 성공한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네,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삶도 있습니다.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바람의 딸 한비아 아시죠? 요즘은 너무 많이 알려주신 분이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죠?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많이 알고 있으신데요. 그리고 시골 의사 박경철님, 그리고 서울대학 행융합연구소장 안철수 교수님, 이런 분들은 아름답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바로 독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습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바른 습관을 갖기 위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교육 및 스스로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날마다 다르게 변화하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합해져서 바로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인생관과 태도를 갖게 하는 바른 습관의 형성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와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아름다운 습관이 길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재능도 습관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진 그저 천부적인 재능,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재능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그렇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습관화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것은 개발될 수 없고 사장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훌륭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습관이 만약에 엉망이라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파탄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와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습관과 바르지 못한 습관은 그만큼 인격적 형성에 많은 차이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습관이란 옷 하나만 제대로 입혀준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것이 바로 훌륭한 습관을 키워주기에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3살 먹은 갓난아이가 우리가 따라하는 거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3살 먹은 갓난아이가 따라 배우기는 쉬워도 80 먹은 노인은 고치기 어렵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 말에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인이 된 뒤보다는 청년기보다는 아동기보다는 유아기나 영아기에 길은 그런 유아기 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은 어때요?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백지 상태이고 스펀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독서 습관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습관은요,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그것들이 습관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랑말랑한 상태,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백지 상태, 그 가형성이 풍부한 시기가 바로 영아, 그리고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더 잘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들은요, 5살 초반부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을 가면 언어의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소견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좀 되었지만 사실 느리게 언어를 습득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계속 책을 읽어주고 언어에 노출을 시키고 이런 노력은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확실치 않으면 내뱉지 않는 그런 성격의 친구인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사실 돌 이전에 요즘 아이들은 걷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17개월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사시는 그 시골에 가서야 걷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부모인 저로서는, 엄마인 저로서는 너무나 그 걷는 것이 느려가지고 걱정은 좀 되었어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잘 걷습니다. 잘 뛰고 깜짝 놀랐어요. 걷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뛰더라고요. 네. 그리고 5살이 되었는데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초반 정도 되면은 사실은 빠른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을 술술 하죠. 요즘
그죠? 뭐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요즘 아이들도 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5살 초반이 되었는데 말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5살 때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살 초반에 그렇게 말을도 못하고 하던 친구가 말을 트고요. 그리고 말을 엄청 많이 함과 동시에 글자도 바로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한글을 익힘과 동시에 한자에 관심을 가지니까 한자가 그냥 머릿속에 시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팍팍 이렇게 찍듯이 한자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자 사전을 사줬어요. 그래서 한자 사전을 사줘서 그 한자 사전을 완전히 다 외워버릴 정도로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한자를 다루고 있는 1, 2급 한자까지 다루고 있는 한자 사전을 또 사줬죠. 조금 더 돈을 지불하고 사줬는데 그 한자 사전도 지금 겉표지가 뜯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인 상태예요. 그거랑 같이 국어 사전도 사줬는데 국어 사전은 말짱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한자 사전은 이렇게 뜯어졌어요. 네. 그래서 테이핑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봤으면. 네. 때가 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까지 5살 말쯤 되니까 이제 쓰고 또 읽고 6살 때 제가 그래서 한자에 관련된 책들 마법 천자문 엄청 네 유행했었잖아요. 저희 아들 어릴 때만 해도 지금도 뭐 읽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줬어요.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네, 26권부터 사주기 시작했나? 그리고 지금 집에 39권, 40권 네 이렇게 있으니까 많죠. 예,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한자들은 또 다 알더라고요. 1급이든 뭐 2급이든 3급이든 5급이든 네, 다 알고 해서 제가 또 한자 급수 검정 시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한자 시험을 또 치게 했죠. 너무 잘 보니까 또 자신감이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4급 네, 4급 현재 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한자를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한자를 계속 좋아하게끔 책도 사주고 그것들을 관심 있게 읽어보니까 또 재밌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습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도 백과사전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사회를 좋아할 때도 있고 과학, 뭐 물리, 뭐 화학,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들이 또 있더라고요. 뭘 하나 찝을 수는 없지만 또 역사에 또 꽂혀가지고 있을 때는 또 역사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사주고 그것에 필요한 또 환경을 제공해줬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아이가 원할 때 부모가 적절하게 대응해주고 반응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독서 습관 또한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독서 습관도 우리가 잘 길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또 아이들, 그죠? 그런 습관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에 독서 습관 코칭 개념 이해 중에서 우리가 습관의 이해, 독서 습관이 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해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제가 강의안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험담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최대한 이렇게 강의안을 읽는 것보다 조금 저의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이 부분을 다루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독서 코칭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소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또 밝고 화창한 날, 또 봄날 잘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렌시아 방송 윤희진이었습니다.